신천지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앞장서온 너와 나의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4가지 에피소드에 담은 시네마틱 웹 드라마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주요 2단들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신천지에서도 신도들이 직접 영상에 출연해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청년들이 출연해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대화합니다. 신천지 다니면서 힘들었던 순간, 신천지에 대한 궁금증 등 청년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5분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한 달에 적으면 2개, 많으면 3개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봐온 것들 있죠. 사람들의 뭔가 진정성이랄까 그런 거라든지 앞뒤가 정말 동일하고 나에 대한 진심이 너무 느껴지기도 하고. 댓글엔 솔직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소신이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내부 결속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람들을 더 데려오는 것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더 큰 숙제가 되겠죠. 근데 거기 댓글 긍정적으로 다는 사람들 전부 다 신천지 신도들일 텐데, 근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히 알린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SNS 메시지를 통한 적극적인 포교에도 나섭니다. 메시지 속 청년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말하며 일면식도 없는 SNS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신천지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와 신도들이 최근 신분을 드러낸 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그 실태가 드러나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포교 전략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오픈 전도예요. 신천지라는 거를 밝히고 드러내놓고, 그런데 신천지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곳이 아니야. 신천지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포교 전략을 지금 수정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신천지라는 것을 교묘하게 감춘 채 신천지를 옹호하는 콘텐츠들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한국교회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성도의 절반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너와 나의 교회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너와 나의 교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10주년 감사 예배 현장에 김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찬양하는 이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너와 나의 교회입니다. 너와 나의 교회는 2011년 4월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1호 목사인 류흥주 목사와 7명의 성도가 개척해 현재는 60여 명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성도의 절반 이상이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적 11조, 해외 단기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류 목사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1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존재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사가 중증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총 목회할 때 1년만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너와 나의 교회는 장애 인식 개선과 복음 전파를 위해 참여와 나눔으로 주의 구원을 확장하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회 창립 때부터 기도해온 새 예배처소 유닉 장애인 센터를 마련해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도들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교회가 더 번창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이렇게 또 교회를 이끌고 또 목사님께서 또 더욱더 이렇게 저희들을 지탱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류 목사는 너와 나의 교회는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꿈을 크게 가질 것이라며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부흥회,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1:1 주일 학교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4가지 에피소드에 담은 시네마틱 웹 드라마가 공개됐습니다. 20여 년간 영상 선교에 앞장서온 파이오니아 21 연구소가 한국 기독교 영화제와 함께 제작했는데요. 이번 드라마는 구티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최초로 선보이게 됩니다.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벼랑 끝으로 몰린 학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찰나 그의 눈에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학진은 십자가를 따라 시골 교회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15년 뒤 목사가 된 학진은 다시 시골 교회를 찾는데요. 배우 권오중, 정운택이 출연한 최명수 감독의 위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그리고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충성만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김미경 집사. 그런 그의 앞에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생활하는 정유정 자매가 나타납니다. 김미경 집사는 정유정 자매를 돕고 싶지만 미성숙한 그에게 점점 지쳐갑니다. 윤진 감독의 담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마주해야 하는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만 저 외국에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전하는 이서 감독의 그래도 사랑, 이성광 감독의 팬데믹 사랑의 도전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복음을 다룬 작품이 대개 완성도가 낮다는 편견을 깨고 매끄러운 전개와 높은 몰입도, 탄탄한 연기력이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네마틱 웹드라마 4편은 파이오니아 21과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제작하고 한국기독교영화제 출신 감독들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교회의 위로와 사랑입니다. 위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자가 주제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기독교를 나타내려고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솔직한 부분이고 가장 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가장 큰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21은 올해 안으로 시네마틱 웹드라마 6편과 장편 2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지원이 절실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상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진면목이 더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시네마틱 웹드라마는 구티비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오는 5월 8일 토요일 최명수 감독의 위로를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월드비전 캠페인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캠페인송과 안무 영상을 연습한 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기간은 7월 16일까지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급 혹은 동아리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월드비전은 매주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해 상품을 증정합니다. 우수 학교에는 교육부 장관상, 월드비전 회장상 등 시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순간이 학생들에게 위로와 추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현지 시간 25일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함께 후보에 오른 더 파더의 콜맨,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을 제치고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씨는 102년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첫 한국 배우가 됐습니다. 윤 씨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던 시상식에 직접 와 영광이라며 영화 미나리 가족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집단 면역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 총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이어 다음 달 말부터 하루 150만 명을 접종할 역량을 갖추고 9월 말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 800명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이 금지되며 재택근무와 출퇴근 제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전국 도로 교통량이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도로 교통량은 15,000여 대로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관광 등 외부 활동이 줄면서 버스 교통량은 1년 전보다 38.7%, 승용차 교통량도 0.9%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화물차 교통량은 2.2%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중저 신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올해 중저 신용층 200만 명에게 32조 원가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도 은행은 기존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카드사는 14.5%에서 11%로 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확인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을 갖췄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처 69%, 경제와 국가 통합에 각각 52%,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49%가 지지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문제 대처와 총기 이슈, 국경 안보 및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사이 100만 명 가까이 폭증하면서 인도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6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도발 여객기 착륙을 금지합니다. 이탈리아는 14일 이내 인도에 머무른 사람은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는 2주간 양국 간 국경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발견되자 인도 항공편의 운항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방역 완화를 추진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게도 헬스클럽과 수영장을 개방할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의 수용 인원 제한도 폐지됩니다. 집합 제한 인원은 실외는 500명, 실내는 50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오는 29일 강요회의를 열어 이 방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29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경제구조 개편부터 디지털 전환, 교육, 인프라, 보건 등 전면적인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드라기 총리는 미래 세대에 더 현대적인 국가를 물려주고자 상상력과 창의성을 결합해 이번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은 노동절 연휴 기간 약 2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국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명 관광지로 가는 항공편은 일찌감치 매진됐을 뿐 아니라 기차 역시 지난 17일 예매를 시작한 이후 대부분 판매가 마감됐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이 23일 고신대학교에서 제28대 29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갖고 김종철 목사를 새 이사장에 선임했습니다. 김종철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고신총회가 고려학원의 주인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목회자와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려학원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경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개교 81주년을 맞아 경기도 오산 경기 캠퍼스에서 기념 예식을 가졌습니다. 연규용 한신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교 81주년인 올해를 한신도약 100년을 향한 첫 해로 선언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신대의 민주화 전통과 그 뜻에 부합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한신상 수여식도 가졌습니다. 제27회 한신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작은 생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공동체의 삶을 재설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고개발기구 구피플과 바이오제약사 한국로슈가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를 위한 비대면 맞춤형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온택트 힐링투게더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힐링투게더는 환우들이 동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내달 21일까지며 최종 선정이 되면 인원이나 활동 내용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헌 그림책을 활용해 팝업북을 만드는 나만의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낡고 오래된 그림책을 재활용해 팝업북을 만들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강사로는 살림그림책 연구소장 이혜선 목사가 나섭니다. 강좌는 내달 10일부터 8주간 매주 월요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 평생교육원에서 열립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가 됐던 2단 신천지가 숨 고르기가 끝난 듯 최근 들어 유튜브를 활용해 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대상인데요. 자칫 다음 세대들이 신천지의 새로운 포교 전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